안녕하세요. 실리콘 몰드 만드는 포롱입니다. 실리콘 몰드로 구체 관절 인형 만들기 마지막 3편입니다. 지난 편에 이어서 나머지 파츠들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동일합니다. 먼저 대상 하나하나에 투입구와 숨구멍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득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투입구인지 솜방망인지 뭘 또물딱거리고 있긴 한데 대체 뭐 하는 건가요? 네, 마침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이참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찐따군입니다. 찐따군으로 실리콘 몰드를 만든다면 어떻게 할까요? 별거 없죠? 아크릴판 붙여주고 테두리 만들어준 다음 실리콘 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실리콘으로 가득 채워주면 안 보여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게 되죠. 다시 실리콘을 부어주겠습니다. 실리콘이 다 굳으면 야무지게 뒤집어서 필름지 떼어주고 아크릴판도 없애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실리콘 몰드 만들기 완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다리가 짧은 찐따구는 비록 짧긴 하지만 엄연한 두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서로 붙어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애석하게도 떨어져 있네요. 확대해서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리 사이가 떨어져 있으면 빈 공간으로 실리콘이 채워지게 되고 저희는 저 하찮은 발바닥 구멍 2개를 이용해서 찐따군을 꺼내줘야 하는데 당연히 그냥은 나오지 못하겠죠? 이것도 몰드라면 몰드이지만 아마 후세 사람들이 보게 되면 화석을 발견했다고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몰드를 강제로 절개해서 타령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친애하는 구독자님들께서 귀여운 강아지, 고양이, 고릴라 등등을 데려오시면 다리가 붙어있는지 떨어져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게 됩니다. 방금 얘기는 제작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고 투입구를 달아주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실리콘 몰드를 제작할 때는 보통 투입구가 되는 바닥면은 아무리 최소로 한다고 해도 살짝, 아주 살짝이라도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찐따구는 얼굴은 못생겼지만 유일한 매력 포인트가 사실 말랑말랑한 발바닥이었습니다. 울지마 찐따군. 만약 발바닥을 살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제가 말씀드린 투입구입니다. 찐따군에게 이런 적당한 삼각형 모양의 원형을 붙여주고 그 다음 실리콘을 부어주면 바닥 부분이 어느 정도 날아가더라도 말랑말랑한 발바닥을 살려줄 수 있겠죠?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사실 원형에 이물질이 달라붙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이죠. 결국 투입구는 제작 후에 따로 제거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대상과 직접 닿는 면은 가능한 최소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투입구를 달아주고 기포가 좀 더 잘 빠질 수 있게 작은 숨구멍도 함께 달아주겠습니다. 그냥 구멍을 2개 달아준다고 생각해주시면 이해하시기에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구관 인형은 부속품이 참 다양한 편이죠. 여차저차 잘 달아주고 테두리 둘러준 다음 실리콘 몰드를 제작했습니다. 앞선 편에서 다룬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찐따군으로 먼저 설명을 드렸다시피 현재 저런 작은 구멍으로는 대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화석이 될지 실리콘 몰드가 될지는 절개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실리콘 몰드를 절개해서 내부를 살펴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사실 투입구도 그렇지만 내부가 관통된 구조이다 보니 제작이 한층 더 까다로웠죠. 이 부분은 저도 조금 더 연습을 해본 다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선까지가 원래의 원형이 위치한 자리인데 원형을 최대한 그대로 살리기 위해 투입구를 달아서 높이를 더 주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우레탄을 사용해서 본격적으로 구체관절 인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레탄은 A와 B를 1:1 비율로 섞으면 경화가 시작되는데 경화 속도가 정말 빠른 편이죠. 때문에 그 전에 빨간 뚜껑 우레탄 B에 먼저 조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조색제 테스트를 해본 경험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첫째, 잘 안 섞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걸쭉해서 실리콘을 교반하는 것처럼 바닥면과 옆면까지 색소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열심히 저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정밀 전자저울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씩씩하게 감으로 색소 맛집이 될 거라며 테스트를 했었는데 마음에 드는 결과물은 0.4%를 넣었을 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저울을 쓰실 때는 계량 단위를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저는 실수로 1g을 넣어야 하는데 1온스, 약 28g을 넣어버리는 등
온갖 대참사를 다 일으켰거든요. 네, 부을 때 자꾸 줄줄 새길래 민망한 마음에 열심히 떠들었습니다. 구관 인형 같은 디테일한 구조는 탈포기를 사용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탈포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요즘은 날씨가 서늘해져서 우레탄 작업 시간에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레탄은 완벽하게 식은 다음 꺼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뜨겁기도 하고 양이 많은 곳부터 굳기 때문에 저처럼 급하게 꺼내시면 바닥면이 완벽하게 굳지 않아서 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일부러 휘게 만들던가 아니면 휜 걸 펴준다던가 여러가지 방법을 쓸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냥 둘러대는 게 맞습니다. 아무튼 제작이 잘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입구는 잘라낼 수 있는 만큼 잘라내고 후가공으로 표면 퀄리티를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구체관절 인형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철사와 텐션이라고 부르는 고무줄을 사용해서 연결을 시켜줘야 하는데 저한테는 글루건과 접착제밖에 없기에 작가님께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순히 구관 인형을 만드는 것과 실제 인형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은 정말 다른 영역이라는 점을 느꼈습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이게 이렇게 바뀐다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맨 두상만 보셨을 때 이거 조금 어색한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희 집 영예를 꼭 다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안구부터 가발, 의상, 그리고 메이크업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의 금손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움직이는 모습을 좀 더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친구 부부가 놀러와서 재수씨를 초빙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센스 있는 카페 사장님이 오늘은 4시 오셨네요 라고 해주셨다는 점. 네, 사실 가발도 2종류 샀습니다. 인형 옷이 제 옷보다 비싸더라고요. 저는 다음 편에서 또 새로운 주제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